아무도 이때의 아이를 낳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은 정말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는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애 낳을 생각 없어. 나도. 왜들 안 낳아? 아니 임신. 아기가 있다는 거야? 우리 사회 체제를 흔드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我が国は社会機能を維持できるかどうかの瀬戸際と呼ぶべき状況に置かれています。0.97 in 2023, the first time it has dropped below 1. 政府要让大家愿婚、敢生、乐养。 인구학적으로 이 나라들은 미국 밀도가 높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We should be thinking about what single people do and why they don't want to marry or why they're postponing marriage and what they're thinking about family formation and having children. This is the real issue in East Asia. 동아시아에 들이온 초저출산의 어두운 미래.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만큼 가파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타이완. 지금 같은 속도라면 10년 뒤 타이완이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가 될 거라는 예측이 들려옵니다. 台湾的低生育率，就是在东亚来说，其实我们就是跟韩国一直像兄弟一样，相对非常的严重，因为已经低于1。 저녁 6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 귀가를 서두르는 직장인들 사이 유더니아 씨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한 음식점. 유더니아 씨는 퇴근 후 종종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 함께 저녁을 해결합니다. 그래야 저녁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其实在外面吃贵一点点，但方便很多，省下很多时间。对，那这些时间的话，我基本上就可以拿去做一些更多时间去做兼职的部分，这样。 혼잡한 퇴근 시간을 피하니 집으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부부는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합니다. 직장과 가까운 타이베이 시내에서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형편에 맞는 집을 찾다 보니 타이베이 외곽. 엘리베이터가 없는 꼭대기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2019的时候，结婚以后我才到台北。我们为什么到台北？这个原因其实就像很多大部分人为什么到台北，台北工作机会比较多。谢谢。 부부의 집엔 주방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화장실에서 할 정도로 불편하지만 이 정도 집을 구한 것도 운이 좋았습니다. 收入现在的收入大概扣掉劳健保的话，大概每月4.2万这样子。我的话是算收入是比他低啦，因为他算是有所谓的硕士的头衔。 那我只有学士，那我收入扣掉劳健保的话，大概3.5万左右。
那距离买房应该还有很大一段差距，这样子，对吧？那这样子一年大概如果存2乘以存个30万好了，对啊，距离买房真的还有很大一段差距。 타이완 대졸자 평균 월급은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 정도. 월급만 꾸준히 모아서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基本上算是要了。那要不然，如果不是加班的话，基本上也是在就是处理我之前有讲到的兼职的这些东西。 매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부업. 부부는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타이베이 외곽의 집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타이베이 베이터우구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那进来到这边的话呢，我们这间的全幢的坪数是15坪，那整个室内的使用空间是在9坪多到10坪之间。 복층형 원룸이라 좁긴 하지만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어 인기가 많은 집 중 하나입니다. 2楼的部分，那在第2层的部分呢，这里我们做的是一个所谓休息室的一个规划。那虽然它的空间是比较没有那么的高，但是如果你在这个地方，其实还是可以容纳到让2个人可以用来做休息的一个空间。那我们这间房子的全幢的部分是15.01平，那在售价部分的话是1150，所以相对来说是现在年轻人会比较喜欢的有电梯的一个大楼的类型。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타이완의 집값 폭등. 특히 최근 10년 사이 집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부동산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在台湾有77%的人其实都已经有房了，甚至2、3间房的状况非常的多，那反而会导致，我初入社会的年轻人其实他会追不上房，他的收入会追不上房价，导致他买不起这个房子。 对啊，但是房子因为许多青壮年人不断的在投资，不断的在购买，会导致房价不断的堆叠上去。 부부의 저축으로 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대략 3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를 갖는 일이 손에 닿지 않는 저 너머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就是会有一个两难呐，就是没有一个让你很放心的措施，就是让你兼顾职业跟这个小孩的发展。对，所以觉得目前的环境没有让我有很大的动力去养育小孩这样子。我的话是成本考量，因为基本上网络上就有说到一个小孩现在多少300。 最穷的养法是200，对，最穷的养法是200，稍微正常的是300-400。我个人会倾向于说，那等到我能够有一个稳定的这种收入了以后，那这300-400不成问题了以后，那时候再去考虑。对，但是以现在这个条件来讲的话，300-400如果是一个持续的要 拿出这样子的金钱去抚养小孩的话，我想会非常非常的吃力。 2022년 타이완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 역대 최저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경제적으로 안정된 청년들은 어떨까요? 我叫朵拉。 然后现在32岁，然后呢，现在是在科技业的数位行销的部门就职。好，我叫邓佑全，然后我现在是30岁，然后现在在建筑师事务所上班。我跟你说，100块的蛋糕都很难吃。 타이베이에서 나고 자란 부부는 또래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我讲年资好了，年薪大概
90多，对。年薪现在是60万上下啦。对，那现在这边房子的话，我们1个月的房租是2万7，对，那但是在这一带来讲，这间它2万7一个月算是很便宜的，很划算。결혼 3년 차.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부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先就怕会被限制，因为我们身边有很多人生了小孩之后，每天都过得很辛苦。但是我们两个出于一种就是觉得生小孩以后我们的时间会被占据，然后加上养小孩真的很贵。我们之前有听说一个统计，就是平均养一个小孩到大学要花1000万。就对我们来说，虽然它不会是说钱是个压力，可是对我们来说，我们可以擅自运用的灵活性就更低。所以我们目前就是理性上知道应该要生，但我们都还没有那个意愿要生。실제로 타이완에서는 아이보다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털복숭이 아이라 부르며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기도 하죠. 还蛮多的，蛮多朋友都是就是没有要结婚，或是就是也是顺其自然的，但是几乎都是养。对我们来说是像养小孩一样。对。 현재 타이완의 반려동물 수는 약 300만 마리. 2020년에 이미 반려동물 수가 아이들 인구 수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를 서두르는 황주비 씨. 我买饼干跟啤酒，等一下室友们回来可以一起吃的宵夜。 한국과 비슷하게 타이완 역시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수도 타이베이로 몰려듭니다. 타이중 출신인 그녀 역시 8년 전 타이베이로 상경했습니다. 비싼 월세를 아끼기 위해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데요. 여기서 월세를 좀 더 아끼기 위해 친구 2명을 더 모아 함께 살 수 있는 저렴한 집을 구했습니다. 然后就是我们平常就是在这边的生活这样子，然后这边是我们的，就是一开始进来就会有想说打造一个至少进来看到的感觉。然后因为我们现在在家接案，所以这是我们有组装一个我们的书桌，就是我们2个可以坐在这边讨论跟画图这样子。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황주비 씨에겐 월세도 큰 부담입니다. 我们这边房租1万8，总共3房2厅，我们总共4个人一起住，所以这样子分一个人就4500，然后含水电的话再加500，所以大概一个人的生活费是1个月是5000。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我之前做过木工，就是工地的木工，然后后来转到手机维修，然后后来就找到台北的工作。我们那时候决定了大概几天吧，我们决定好，然后我们就上来台北生活看看，大不了就是反正我们本来就一无所有，大不了在一无所有回台中，那也 OK，对吧？就没想到一来就待了7年了。주거가 안정되면 일자리를 구하면 돈을 많이 모으면 결혼하기로 하고 시작한 동거.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吊牌。对，吊牌。然后我觉得结婚应该会等到工作稳定，就是双方对双方父母跟家人都有交代的时候，我们才会考虑到结婚这件事情。因为其实不想要贸然的结婚之后，双方家里压力都很大。因为其实我们双方家不是都非常的好过，对，所以我们就在等工作稳定，对，一样跟房子都一样。只要工作没有稳定之前，我不想要就是
拉着小孩，虽然小孩这样子也可以生活，可是就觉得如果自己都没有生活品质了，我怎么养他？ 아이는커녕 결혼도 쉽지 않은 현실.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는 타이완의 청년들. 점점 줄어드는 결혼과 출산으로 타이완 역시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主要就是要去抚养一个小孩，从小到大，它确实很昂贵。可是对现在的年轻世代来讲，你似乎不是很确定台湾的或全世界的整个经济的前景是稳定还是不稳定。那平均低薪的情况，又对年轻人来讲会造成一定的心理上的压力。 2년 전 가오슝에서 타이베이로 올라온 24살의 차이민재 씨.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이런 옥탑방뿐이죠. 비싼 월세와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있지만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平常的话，对，就是晚上可能就吃面包，或者是去餐厅找同事看有没有人不吃饭，我觉得可能吃他的这样子。对，一天可能就吃2餐。我现在的话是2份工作，一份是在餐饮业，然后另外一份是服饰业。那以前的话做过很多，可能就那个补习班老师啊，然后游乐园的那个服务人员，然后还有酒店也有做过。慢慢的。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느끼는 차이민재 씨. 얼마 전부터 SNS 인플루언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然后穿搭影片的话，是近期有朋友觉得说，哎，你可以试试看，反正你很闲啊，你回家就是在耍废之类的，所以就是你可以去朝这个方面去试试看。 낮은 임금과 높은 집값, 불안한 경제적 상황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然后没钱，然后也没有男朋友，然后也不想变丑变老，所以就是结婚是我没有排在人生的选项。 生小孩也是，对，就是赚多少花多少啊，就是没有钱，你要怎么结婚，要怎么生小孩，那都要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싱가포르. Economic development happens so quickly. Female educations increased so rapidly. Everything happened within 1 to 2 decades. It's below the renewable rate, below 1, which is alarming.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높은 경제 수준. 일찍부터 저출산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곳에서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My name is Ruby. I'm from Indonesia. I'm working in Singapore with this family about 2 months. 인도네시아에선 농사일을 했다는 루비 씨.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11년 전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이곳이 루비 씨의 직장입니다. 고용주의 집에 함께 살면서 2살과 1살배기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등 대부분의 집안일은 루비 씨의 담당입니다. 가사도우미 일로 루비 씨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들의 교육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First I come is my salary is only 350. Now 745. Cost if rupiah like that, Indonesian money about
8 million like that lah. So 8 million, what you can buy? I can buy one cow. One like that. cow in Indonesia. Yes. 1 month salary. Yes. 고용주의 퇴근 시간.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루비 씨를 고용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었고 아내는 빠르게 복직할 수 있었죠. Even though we are sending the kids to childcare, but I mean when we come home, we still have to do the house chores. It's very difficult for us, so we really need a helper. 많은 국가들이 육아 지원 정책에 골몰하는 사이 싱가포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可以做这样性，如果是没有的话，我没有时间，因为我的 baby 一直找我，他一直哭，因为我有2个 baby 嘛，他会一直哭。 I think we will have more quality, parents and kids time with the helper, while the helper is busy with the housework, and we can have more time with them. 싱가포르 카통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정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희망하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Training apa? Take care baby. This can take care baby, ironing, yeah, every time I training.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선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한 12개국 출신 여성으로 23살 이상, 55살 이하이고 8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마쳐야만 합니다. Come from Kendal Central Java. I come 29 September 2022, and then I come because I need to find more money to my family. 현재 싱가포르엔 28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취업해 있습니다. 전체 가정의 5분의 1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죠.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삽니다. Hi, welcome in. Welcome to our place. This is my name is Chong Lee, and this is my wife Hui Min. Hi. This is our living area. Previously, it was a room, but we decided to knock it down. Yeah, because we wanted the dining table to be a little bit bigger because my wife works from home. Actually, the dining table functions something like a home office as well. 부부는 2016년 결혼과 동시에 신규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새로 지은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We bought this house for about 500,000 Sing dollars, and it was for a 99-year lease, which is quite common in public housing. We really did not need any assistance from our parents because everything came from our CPF savings. 건축과 디자인 일을 하는 부부는 생애 첫 집을 홈 오피스로 꾸몄습니다.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후이민 씨가 집에서 고객을 응대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And this is the place where I store my materials. I run my own design consultancy service. Yeah. 부부 소유의 집이 생기면서 부부의 생활은 훨씬 안정되었고 각자의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As in terms of life stage, we actually have a stable career and we have a house on our own, and also financially we are quite stable. We are self-sustaining, and
yeah, it's at a very comfortable stage of life. Like we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가 국민에게 99년 동안 장기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집을 소유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연금 계좌에서 대출금이 일부 충당돼 가계 부담도 덜합니다. In Singapore, they provide public housing to everybody. The public housing has been there for almost since the inception of the country. So this was Lee Kuan Yew's idea that, look, this is an important asset homeowners should have or individuals should have, and we will provide it at a subsidized rate. What they did is they coupled the public housing policy with the marriage idea. So that actually has helped the birth rate.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역시 출산율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try to support wherever the concerns are raised. So in terms of housing, costs of raising a family, in terms of education, institutional childcare. So wherever possible, the government has stepped up. We always hoped that for Singapore, we won't go below a TFR of 1.0, but we went below 1.0 this year. 평일 저녁, 퇴근 후 부부가 한 음식점으로 향합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생일快乐. Thank you, thank you. 생일快乐.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So this is my dad, and this is my mom. Tomorrow is her birthday, so we are celebrating her birthday to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어머니가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은 손주 소식입니다. 你们结婚这样多年了，你还不要生孩子啊？最好是有啦，有一个也好嘛，好过没有嘛，对吗？改天你老了哦，还是有人照顾嘛。知道yes. 하지만 아이보다 일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现在的年轻人哦。他们就是要自由啊，他们就要不要有孩子，比较麻烦。连现在教育费很贵，and then 呢，他们也不要。Also, right now we have a lot more responsibilities and a lot of things on our plate. So I think having a kid is actually not the priority for most young couples. Yeah, like maybe for us, like we are trying to grow our business and things like that, like more career driven. The question is, why is the birth rate still low despite all this big subsidies? That tells you that the opportunity cost for families to have children early on is very high.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전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문 대학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싱가포르 국립대에 재학 중인 4명의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교육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Okay, I didn't know that I have it inside it. 초등학교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렀다는데요. So I was second in class back then. Yeah, so I got this as well. Yeah, so yeah, if you do well, the school actually acknowledge it and present it in front of the whole level or the whole school with the certifications and awards when you do well. In this year's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or PSLE, of the more than 38,000 students who sat for it, PSLE는 싱가포르 초등학교의 졸업 시험입니다.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입학은 물론 직업까지 크게 영향받아 한국의 수능만큼 치열하죠. So we have a national exam.
is a phenomenon, right? It's the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So at 12 years old, okay, the nation comes to a standstill almost when you're PSL. You have your parents taking leave, to coach their parents, to coach their children, and you have parents, getting very nervous, very worried, because that is when the child is streamed into the different secondary schools. And that's a high tension point.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이런 살벌하게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이게 정말 거의 너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So in Singapore, I think it's quite competitive in a way that, because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Singapore. So I was sleeping on average maybe like 3-point-something hours, just really grinding myself, trying to memorize and study all those academical contents. So how stressful and tough was it? It was really stressful. I would never do it again. 싱가포르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때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성적의 압박이 심하고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죠. So we always say that our only resource is people, and because our government is driving towards maximally utilizing this manpower as the premium kind of labor that we have, it's really like squeezing out the time and leisure we have to really think about other parts of life, like marriage or some other pursuit of happiness. That's what I think.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Certainly in Singapore, one of the problems that we have is that when you have so few children, we tend to overindulge in our children. So then the children, we give the impression that, oh my goodness, raising a child is so difficult because you have to do everything for the child and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have enough savings to send the child to the best childcare, to the best nursery, to the best schools, to have after-school programs so that the child will have a higher chance of going to the best, university and then, having, excellent professional careers and all that. So these kinds of expectations that we build up as parents, right? And so if we can't be a good parent, we should not have children. So this is a significant barrier for us now. 特に東アジアでは子どもに惨めな思いをさせたくない、自分がこれだけのところで育ったんだから子どもにもそれ以上のものを与えたいということが、根底にあります。経済が発展して親が豊かになるとそれ以上に子どもを育て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意識が強いわけですよね。そうすると一番先に豊かになった日本から少子化が始まり、そして香港、シンガポールといった国がそれに続き、台湾、韓国がそれに続く。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나라 일본. だいたいここ30年はいわゆる合計特殊出生率が 1.2 から 1.5 の間を上下してますね。東京都ではここ20年で子どもの数はほとんど減っていな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답이 있을까요? 일본 오카야마 현의 나기초. 인구 약 5천 명의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2년 나기초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딜 가도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何人兄弟ですか? 6人。3人です。2人です。 2019년 일본의 출산율은 1.36명, 나기초의 출산율은 2.95명.
나기초가 기적의 마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나기초의 높은 출산율의 비결은 뭘까? 이곳에는 나기 차일드홈이라는 무료 육아시설이 있습니다.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봐주는 것이죠. 私は初め津山市でこの子を産んでて一人でいい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けど、こっちに来て支援が結構手厚いので2人目を今考えて今妊娠をしてます。 나기 차일드홈에는 마을의 시니어 세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77살의 마을 주민 안도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스마일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いやもう年ですからもういつまでできるかは分かりませんけど、まあ、元気なジョーは来させていただいたら私らも元気もらえて帰れるしとても可愛いから好きだから。 갑자기 일이 생겨 아이를 잠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유나ちゃんバイバイ。お母さん来てよかったね。よかったね。助かってますよ。結局その時間ね、何時から何時までってこう見てもらえるので、結構自由にというかいけてます。 마을 전체가 온 주민이 육아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任せて会員っていう地域の方が子守をしていただいて、あとは、お願い会員といって自分のお家の都合とかで見れない時間にこちらにお願いをするっていうシステムになります。 나기초의 육아 환경을 잘 보여주는 일자리 편의점. 이곳에선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なりますし、あと自分のこの子育ての間にちょっと自分の時間というかいろんな方と交流をすることで、気分転換にもなります。そうですね。本当に自分の空いた時間を有効に使えてと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 단순한 일거리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돼 있는 셈입니다. 一番多いところは、30代、40代のお母さん世代が一番多く登録していただいています。子育て中でもお子さんが連れてもお仕事ができるのと、うちの場合、お子さん連れの方が多かったりするので、極端に言うと今日子供が熱出たから行けませんとかいうのがほぼほぼ OK で、うちの職員があたふたとしながら手配をするということがよくあります。 4월 중순 나기초 마을 중심에 어린이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 これなぎ道っていう一応この廊下100メートルぐらい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名前をつけてます。 0세부터 5세 미만 어린이들을 돌보는 3개의 보육시설을 하나로 합친 나기초 어린이원. 마을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는 나기초의 실험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육아 지원 정책을 최우선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将来を考えるとやはり町がつ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そのための予算をしっかり考えようということで行財政改革を町を挙げて取り組みました。でその中で例えば町の委員会に出てもらうのに1日5,000円払っていたものを3,000円に減らさせていただいたり、各種団体の交付金をちょっと減らしていただいたりで、議会はそういう取り組みの中で議員定数を14名から
10名に減らしました。でそういうことで皆さんが知恵を出し合ってちょっとずつお金をこう工面をしたと。でそういうお金が、子育て支援に今使わ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今考えています。일본의 수도 도쿄. 대도시의 사정은 어떨까? 일본의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다이세이 건설의 하수도 터널 공사 현장. 이곳의 현장 책임자는 입사 18년 차 고마스 쇼고 씨. 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는 워킹맘이죠. いやだからそのまま上げたら鉄筋に当たるんじゃないかなとか。まあちょっとずらして溶接してあげるとか。そうだね。だけなんで。 10살 딸아이를 키우며 현장 업무를 하는 건 회사의 다양한 육아 정책 덕분입니다. 育児フレックスという制度がありまして、それは男性女性問わず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で、コアタイムが決められていまして、コアタイムは10時半から3時半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以外の時間はですね、自由度を持った形で勤務することができます。働きながら子育てしている女性もたくさんいますので、なんですね、子育てしながら働くっていう、そういったみんなの気持ちがですね、醸成されていってると思います。 남성 육아휴직 100% 사용. 육아를 위한 유연 근무 확대로 다이세이 건설의 사내 출산율은 2.5명. 일본 전체 출산율의 2배나 됩니다. やっぱり社会を変えていくには当然法律による取り組みもありますけども、それを受けて実際にやるのは企業ですし、今は10年前に比べて約その管理職層、いわゆる課長レベル以上の女性社員の数は10倍ぐらいになりました。育休制度なんかも充実させてきて、それまでは結婚出産で辞める人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どんどん辞めずに働く人たちが増えてきていたということと、 하지만 지자체와 정부, 기업의 노력에도 일본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基本的に共働き対策だったわけです。保育所を、整備したり、育児休業を取れるようにしたり、さらに男性の家事や育児を手伝うという政策です。その政策は東京都では成功しました。東京都ではここ20年で子どもの数はほとんど減っていない。つまり一部の正社員向けの対策ではありますけども、中小企業で収入が少ない人とかアルバイトで働いているような若者には何の関係もないです。もちろん悪い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だから日本が変わる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일터로 출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今12時過ぎになります。だいたい12時過ぎぐらいまでは打ち合わせでしたり仕事してます。 33살의 쿠리하라 씨에겐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휴대전화의 알람이 쉬지 않고 울립니다. 주류 유통 일을 하다 보니 고객과의 미팅도 대부분 자정을 넘어 새벽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お疲れ様です。お願いします。でもあの時じゃないですか。あの時の直前か直後が。あれって結構飲んでますよね。飲み歩いてるってことか。で7、8年とか長ければ10年ぐらいってこと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いやー本当にいつ連絡しても出ないですからね。もう忙しいですよね。もういつ寝てるの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 4년 전 도쿄로 상경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는 쿠리하라 씨. この仕事の前は食品卸の、
倉庫業務ですとか営業事務をしてました。あとは全然普通に昼間は、ゴルフ練習場とかのゴルフボール拾いとかしてました。派遣の仕事してました。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직장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今どこ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はい。雇用の安定でいうとおそらく変な話なんですけど、従事してる間に安定しているっていう風に感じたこと一回もないんですよ僕。はい。やっぱりいつ何時何が起こるか分かんないんで、常に何かどこかで備えている自分っていうのは一方でいますね。結婚は直近めちゃめちゃしたいですね。はい。どうしてもそれよりも仕事が優先になってしまうんで、気づいたら年を重ね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 일본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갈수록 늘어 40%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의 미혼율 역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혼율이 더 높습니다. 結局は経済の問題なので、その若者の収入格差が東アジアにおける少子化を作り出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はなかなか手をつけられないというのが現状だと思いますし、 동아시아 청년들이 겪는 현실의 장벽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의 높이만큼 낮지 않을 결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